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 중에 자기 관을 직접 메고 전쟁터로 나간 장수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장한 각오로 전장에 나선 장군, 방덕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용감한 장군 방덕인데요. 근데 그의 등장이 좀 특별했어요. 무시무시한 나무 상자를 직접 메고 나타났거든요. 과연 이 상자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자, 이야기는 조조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쳤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성이었던 번성이 관우에게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조조는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최고의 장수들을 소집합니다. 조조의 부름에 용맹하기로 소문난 방덕 장군이 뜻 자원하고 나섭니다. 조조는 정말 기뻐하면서 우금을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방덕을 최선봉에 세웠죠. 여기에 북방의 정예병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7 부대까지 편성해서 보냈으니 그야말로 최강의 구원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몇몇 장교들이 우금한테 가서 방덕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왜냐? 방덕의 옛 주군이었던 마초랑 친형이 전부 적군인 유비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그를 선봉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금의 보고를 들은 조조도 고민 끝에 방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에게서 선봉장군직을 거두려고 했죠. 방덕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째서 저를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방덕은 너무 억울해서 관을 벗어던지고 피가 날 정도로 땅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조조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쳤죠. 형과의 악연, 그리고 옛 주군과의 끊어진 인연을 설명하면서 오직 충성심 하나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방덕의 진심을 확인한 조조는 그를 직접 일으켜 세우면서 약속합니다. 나는 그대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네.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도 절대로 그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네. 조조의 신임을 다시 얻은 방덕은 집으로 돌아와서 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커다란 나무 상자, 그러니까 자기 관을 주문한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한 잔치 한가운데에 그 관을 떡하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선언했죠. 나는 관우를 죽이거나 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 관은 그의 머리를 담거나 내 시신을 담게 될 것이다.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방독은 부하들에게 자기 관을 메고 따르라고 명령하면서 비장하게 출정합니다. 이 소식에 조조는 엄청 기뻐했지만 현명한 신하였던 가후는 그의 이런 무모한 용기를 걱정했죠. 조조도 방덕에게 관우를 얕보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이미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방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관우의 막사. 그곳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정찰병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오면서 그 고요를 깨트리죠. 정찰병의 보고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덕이라는 장수가 자기 관을 메고 와서 장군님과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천하의 관우 경노했죠. 아니, 감히 어떤 녀석이 나를 얕본단 말이냐? 아들 관평이 아버지를 말리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먼저 나선 관평은 방덕을 향해 주인을 배신한 도둑놈이라고 외쳤고 방덕은 나는 네 아버지의 머리를 가지러 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젊은 장수가 30번이나 칼을 부딪혔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죠. 아들의 무승부 소식에 마침내 관우가 직접 나섰습니다. 방덕은 나와 죽음을 맞이하라. 두 영웅이 말을 타고 맞붙었고 무려 100번이나 칼에 부딪히는 엄청난 대결을 펼쳤죠. 양쪽 군사들은 정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영웅은 다시 맞붙었습니다. 한 50번쯤 싸웠을 때였을까요? 방덕이 갑자기 말을 돌려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관우가 그 뒤를 쫓아 방덕은 몰래 활을 꺼내서 화살을 겨눴습니다. 아들 관평이 외치는 소리에 관우가 고개를 드는 순간 화살은 이미 그의 팔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죠. 방덕이 관우를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바로 그때 위나라 진영에서 후퇴를 알리는 징이 울렸습니다. 사실 이건요, 총사령관 우금이 방덕의 공을 질투해서 내린 명령이었어요.
방덕은 관우를 놓친 걸 분통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팔에 부상을 입은 관우는 막사로 돌아와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방덕에 대한 분노와 함께 뭔가 새로운 계책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관우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방덕은 열흘 넘게 계속 싸움을 걸었지만 관우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방덕이 재촉하자 총사령관 우금은 군대를 번성 북쪽의 낮은 산골짜기 증구천으로 옮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훗날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상처가 다 나은 관우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진을 쫙 살폈습니다. 때마침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강 옆 저지대에 모여있는 적군을 본 순간 관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하,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 안으로 들어왔구나. 우금은 이제 내 손에 잡힌 것이나 다름없다. 관우의 계책은 바로 수공, 즉 물로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가을비가 계속 내리면 강물이 넘칠 것이다. 나는 이미 강 상류를 막으라고 시켜두었다. 한 번의 홍수로 저들은 모두 물고기밥이 될 것이다. 자연의 힘을 이용한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죠. 한편 위나라 진영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장수가 계속되는 폭우와 낮은 지형의 위험성을 우금에게 경고했지만 우금은 오히려 그를 꾸짖었죠. 방덕만의 위험을 감지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관우의 계책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밤새 막아두었던 강물이 터져나오면서 위나라의 7부대를 순식간에 덮쳐버렸죠. 거센 물살에 수많은 군사들이 휩쓸려갔고 진영은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날이 밝자 관우의 함대가 나타났고 도망칠 길이 없었던 우금은 비굴하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방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작은 둑 위에서 끝까지 저항했죠. 부하들이 항복을 권하자 칼로 베어버리면서까지 싸웠습니다. 홀로 작은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던 그 순간 물에 익숙한 장수 주창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를 사로잡고 맙니다. 용맹했던 영웅의 마지막 저항이었죠. 관우 앞에 끌려온 방덕은 꿋꿋하게 서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항복을 권유하자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죠. 나는 차라리 니놈의 칼에 죽을지언정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결국 관우는 방덕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맹함을 기려서 시신을 정중히 묻어주었죠. 이 승리로 관우의 위세는 천하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그는 곧바로 번성 총공격에 나서죠. 성벽을 향해 어서 항복하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성 위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그의 팔에 다시 한번 박히고 맙니다. 과연 영웅 관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